기다리고 계셨어요? 반갑습니다. 런던고란입니다. 오늘 우리 K증시는 삼성전자 혼자서 코스피 지수 전체를 떠받쳤던 정말 간만에 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신 전반적으로는 오늘 조금 상당히 운이 좀 없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타이밍이 그지 같았다고 솔직하게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간밤에 뉴욕 증시 또 한 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급등하면서 와, 진짜 연준이 금리 인상 늦출 건가 봐, 어머 이건 꼭 사야 해, 이런 투심이 주도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 잘 마감하고 나서 꼭 미국 IT 기업들은 이제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하잖아요. 여기서 월가 빅테크의 큰형님들 격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모여서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실적 실망 기록하면서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애프터마켓에서 툼에 막 두들겨 맞았고, 또 이게 우리 개장 전부터 나스닥 선물지수 강타하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충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이거 주말 내내. 그리고 바로 어제도 내일뉴스에서 얘기했잖아. 중국 시진핑 3년임 발표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 지키겠다, 이렇게 대만에 대한 위협을 드러냈는데, 문제는 그걸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야 이제 그럼 TSMC 같은 대만 반도체 제조사들도 결국은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뉴욕 증시 상장된 중국 기업들하고 똑같이 그룹핑 해가지고 이거 쇼 때려야 되겠다, 공매도로 조져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 롱숏 전략 차원에서 여기 숏이고, 롱은 어디냐, 바로 TSMC의 경쟁자 삼성전자로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시진핑 3년임 최대 수혜주가 삼성전자라고. 왜냐면은 중국이 대만 치고 들어가서 대만 먹으면은 TSMC도 중국 기업으로 간주돼가지고 미국이 바로 제재 때릴 건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바로 삼성전자뿐이 없다. 이거 어제 내일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 중국 공산당 대회 끝나고 나서부터 지금 3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거의 삼성전자 주식 1000만 주, 5,600억 원어치를 샀어요. 그나저나 삼성전자 지난 3분기 실적 어닝 쇼크 나왔을 때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때부터 반등이 시작이 됐어. 작년에 사상 최고 실적 나왔다고 그거 믿고 저가 매수 들어갔다가 7만 전자에 물린 사람들, 그리고 연초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니 뭐니 그런 거 믿고 96,800원에도 조금만 들어가서 10만 원까지만 먹자 하고 들어갔던 분들 다 물렸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당장 오늘만 해도 SK하이닉스 보세요. 실적이 거의 쇼크 수준으로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는 올랐잖아. 이거야말로 진짜 거의 한 달 전부터 다 얘기 나왔던 거라 가지고 그야말로 선반영 오브 더 선반영 오브 더 선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실적 발표 하루 앞두고 보나마나 어닝 쇼크 나올 거 뻔한 상황에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왕창 샀어요. 자, 아직도 한국 주식이 실적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주가가 꿈과 희망을 먹고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장주는 무조건 사야 된다, 아직도 그런 믿음 갖고 계시냐고요. 그것도 아니면 증권사 추천 종목들 사면은 돈 벌 수 있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팩트를 말씀드리면 한국 주식은 실적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적이 쇼크 수준으로 나왔을 때,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볼 때 그 틈을 타서 슬그머니 외국인들이 기어 들어와 가지고 저가 매수세로 들어 올리는 게 한국 주식이고, 반대로 사상 최대 실적 막 나오면은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잘했어, 이제 당분간 볼 일 없겠네 하고 뒤도 안 들어보고 패대기 치고 떠나버리는 게 바로 한국 주식입니다. 그 다음, 대형 채널에 나오는 추천 종목들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나? 이것도 역시 반대로 걔네 추천 종목을 매수가 아니라 공매도를 쳐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올 초에 이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 세게 가겠다고 다 경고까지 한 상황에서 대선 끝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니까 뭐 주택 몇백만 호 공급한다고, 건설주가 유망하다고 DLENC 현대건설 추천한 인간이 있었어. 아니 금리 인상기에 그것도 연준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올해 초부터 미리 경고를 했는데 이 와중에 건설주를 산다고? 그걸 추천한다고? 주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나. 자, 그럼 이 시점에서 고민이 되는 게, 또 어제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월가에서 단풍 랠리 분위기 막 좋았었는데, 근데 갑자기 장 끝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실적 나오면서 이게 완전히 그냥 나무를 뿌리채 흔들어가지고 단풍 다 떨어지고 갑자기 한겨울로 직행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불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잠깐 정리해보면은, 일단 순이익하고 매출은 둘 다 예상을 충족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캐시카우로 평가받는 클라우드 사업 부문 매출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걸로 나왔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해석은 거의 클라우드 사업 부문은 기업 고객이 대다수니까 기업 사이드에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 둔화의 시그널 정도가 감지됐다. 이 정도의 느낌을 준 거고요. 다음 이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경우는 순이익하고 매출 둘 다 컨센서스에 미달했고, 다음 자회사 유튜브의 광고 수익이 70억 7천만 달러 나와가지고 예상치 74억 2천만 달러에 비해서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것도 뭐 아무리 봐도 뭐 대단하기만 한 게 70억 7천만 달러면요 11조 원이에요. 이걸 한 분기에 광고 수익으로 벌어들인다? 아니 우리나라 5,100만 국민 중에서 진짜 한글만 알아도 다 기본으로 가입하는 네이버, 여기가 분기 광고 매출이 8,400억인데 도대체 이게 몇 배야? 아니 물론 네이버는 내수 기업이고 유튜브는 뭐 월드와이드지만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지만 그래도 같은 업종인데, 뭐 다른 IT는 사실 국내 1위가 세계 1위인 것도 많은데 이거는 국내 1위가 미국 1등이랑만 해도 벌써 비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근데 또 놀라운 거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이런 유튜브를 상장시킬 계획조차 없대. 우리나라 같아서 봐 벌써 예전역에 물적 분할해가지고 돈 땡기고 난리 쳤지. 이 알파벳의 자회사가요, 뭐 구글 유튜브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웨이모 그 자율주행차, 다음에 핸드셋 만드는 네스트,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글로벌 원탑 회사 딥마인드, 그 다음에 바이오 계열사 칼리코, 하여튼 별거 다 있거든요. 하나도 상장 안 시켰어. 물적 분할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냥 구글 모여서 알파벳에 다 묶여 있어요. 만약에 구글에서 우리나라식으로 물적 분할 때린다? 아마도 우리 카카오 계열사가 134개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쪼갤 수 있어. 근데 안 하잖아. 하여튼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요, 진짜 유튜브 이번 광고 매출 뭐 예상에 비해서 부진했다고 그거 걱정하는 것만큼 진짜 쓸데없는 걱정도 또 없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프리미엄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가입하면은 이제 유료인데 광고 없이 대신 영상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막 물가하고 금리 막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조금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프리미엄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그 프리미엄 매출이 줄는 만큼 그만큼 또 사람들이 대신에 안 보던 광고를 더 많이 보게 돼가지고 광고 매출이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견조하게 방어가 되고 있다는 거야.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런하 반갑습니다. 앞에 인트로 영상 보셨겠지만은 제가 맨날 이렇게 앉아서 하니까 이게 또 제가 체형이 얼굴 크고 어조비 안경뚱이어가지고 그렇지, 사실 제가 키 180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들 화면에서 보면은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발육이 좀 안 좋아 보이니까 키도 안 클 거라고 생각하다가 실제로 저를 만나면은 대부분 하시는 말이 어라? 원래 키가 이렇게 컸어요? 대부분 이 반응이 첫 번째야. 하여튼 오늘 우리 K증시에서 빅테크 실적이고 뭐 나스닥 선물 급락이고 나발이고 뭐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외국인들이 정말 닥터피쉬처럼 몰려든 바로 그 삼성전자의 활약이 대단했는데요. 물론 과거 그 박스피 때 삼성전자 올라가는 날은 뭐 다른 거 무조건 다 떨어지는 날이고, 삼성전자 조정받는 날 뭐 지수는 비록 하락을 해도 다른 종목들이 비로소 그때 상승하는 이런 증상으로 또 복귀를 하면 그것도 또 바람직하지는 않은 건데, 하여튼 오늘 미국 터프츠 대학교의 크리스 밀러 교수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한 게 또 아마도 외국인들을 자극해가지고 야 빨리 삼성전자 주식 내놔 현기증 난단 말이야 막 이런 그 반응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먼저 이 크리스 밀러 박사는 칩워, 우리말로 반도체 전쟁이라는 그 유명한 저서를 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소속된 여기 터프츠 대학교는 이거 보스턴에 있는데요, 여기 뭐 아이비리그는 아니지만 준 아이비급 대학이고, 월가의 큰형님이라고 제가 맨날 표현하는, 우리로 치면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급, 바로 그 JP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이 사람이 여기 터프츠 나왔어. 갑자기 유학원 상담실장으로 제가 빙의했는데, 하여튼 여기 터프츠대의 크리스 밀러 교수가 반도체 업계에 지금 3나노 전쟁의 막이 올랐다. 여기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우위에 있다. 반면에 TSMC는 3나노 양산을 연말로 또 연기하면서 지금 고전 중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차세대 기술 노드 개발에서 뒤처지면은 아무리 세계 1위 기술력인 TSMC라도 could stumble, 우리말로 약간 허우적거릴 수 있다, 휘청거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일단 3나노에서는 TSMC 아직 손도 못 대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미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그 TSMC가 이제 연말부터 진짜 생산을 개시한다고 해도 6개월. 그리고 만약에 내년으로 또 미뤄지면은 한 1년 뒤처지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2나노에서는 기술 격차 최대 1년에서 2년까지 벌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수주에서 조금 밀렸던 거, 이거 아무 의미 없을 정도로 곧 우리가 TSMC를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생산보다 중요한 게 수율인데 삼성전자도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 저번 그 4나노 때 수율 30% 나와가지고 일단 망신당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 중에서 퀄컴, 엔비디아 막 이런 진짜 우량 고객 이탈하고 그랬었는데, 진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자, 이어서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미국 IRA 법안에서 소외된 우리의 이웃, 바로 현대차와 기아. 일단 어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또 한 번 우리의 뒤통수를 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가 그 아이오닉 5하고 EV6 같은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생산해도 안 된대. 외제차는 안 된대. 우리는 테슬라까지 전기차 보조금 혜택 다 줬는데 걔네는 안 준대. 그래서 그동안 온갖 외교 라인, 뭐 암참, 미국 상원의원단, 뭐 국회 친목단체, 약간 별의 별 라인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 한국차도 미국에서 생산하면은 보조금 혜택 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 측에서 여러 차례 막 시정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닛 옐런이 기자회견에 나와가지고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 그러나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깽판을 쳐버렸어. 진짜 화나네. 이봐요, 제닛 옐런. 지난 여름에 한국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어. 그 하얏트 호텔에서 호캉스도 시켜주고 갈비도 사줬는데 그때도 한미 통화 수합 후 얘기했더니 알겠다고 해놓고 미국 돌아가서는 뒤통수나 치고 이번에 또 이래? 여기서 분노의 사행시 나갑니다. 제닛 옐런. 재수없어 너. 니까짓 게 뭔데. 옐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런던 고란이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고 로이터고 하여튼 주요 외신들이 참 그동안 한국과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이 희망을 안고 기다렸는데 이런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어 버린 발언이라고 막 기겁을 했는데,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크게 다루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그 발언 하루 만에 외국계 증권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현대차에 대해서는 CLSA가 목표가를 21만 원으로 하향했고 CT가 21만 2천 원으로 목표가 깎았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23만 원으로 역시 목표가를 하향했고 노무라 증권만 기존 목표가 29만 원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아차에 대해서는 모간 스탠리가 기존 목표가 10만 원을 8만 원으로 오늘 내렸고 골드만삭스 역시도 목표가를 후려쳤는데 기존 12만 원에서 이번에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얘기 나온 김에 오늘 국내 은행주들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는데 뭐 지금 레고랜드발 채권 런인이 뭐니 하여튼 여러 가지 루머들 때문에 시끄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1금융권만큼은 올해 금리 인상에 정말 달달한 과실만 다 취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나 봐요. KB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에다가 목표가 7만 원. 신한지주 역시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는 5만 2천 원. 우리금융지주 마찬가지로 투자 의견은 매수에다가 목표가는 2만 원. 하나금융지주 역시 투자 의견 매수에다가 목표가는 기존 5만 8천 원을 오늘 5만 9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은 10월 27일, 10월 달의 마지막 목요일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 일정은 3분기 부동산 시장 동향이 공개됩니다. 참, 근데 지금 건설사들 큰일이에요. 이거 진짜 이러다 어떻게 될지. 근데 이런 금리 인상기에 건설주를 새 정권, 새 정부 주택 공급 기대감에 최대 수혜주라고 추천한 인간들은 도대체 뭔 생각을 갖고 사는 거야. 내일 제15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입니다. 요거 이제 뉴스 플로우에 타기 좋은데 계속 반도체 경쟁력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말씀드린 대로 대만 반도체에 우리가 이번에 따라잡을 찬스가 왔어요. 내일 2022 인공지능 자율탐구 성과대회 결과를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뉴스 플로우 타기 좋죠. 인공지능이라는 테마가 증시에도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내일 농업행정, 디지털 대전환, 차세대 농림 사업 통합 시스템, 농업 이지. 여기서 이는 요 알파벳 소문자 이, 지, 지는 땅지자. 요걸 구축한다고 발표합니다. 요거 스마트팜. 그리고 내일 대테러 종합훈련 및 사이버 대응 현장 점검이 킨텍스하고 한국보안기술연구원에서 있습니다. 요거 역시 뉴스에 막 도배되기 좋죠. 이제는 테러도 사이버 테러 역시 마음 놓을 수 없다. 이런 쪽으로. 그럼 당연히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 그리고 내일 기후변화가 바꾼 우리 바닷속 풍경 해양 생물 도감 발간. 요건 이제 기후변화, 온난화, 그리고 수산물 관련주들. 내일 산업부는 2022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시상식이 있습니다. 내일 진짜 뉴스가 바쁘겠네. 이것도 얼마나 뉴스에 타기 좋은 주제예요.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정부에서 직접 시상한다고. 내일 농식품부는 2022년 가을 배추 무 재배 면적 조사 결과. 이제 김장철 다가오는데 정말 물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식품에 대한은 저는 밀키트라고 봐요. 내일 과기부는 AI 기반 안심 스마트 점포 확산 MOU 체결. 그대로 그냥 증시 테마가 여기 키워드에 들어가 있네요. AI 인공지능하고 스마트 점포는 키오스크하고 무인 판매 결제. 내일 환경부는 그린시티 시상식을 또 개최합니다. 당연히 친환경 자재 그리고 에너지 저장장치 ESS 들어가고요. 그리고 문체부는 포스트 코로나 방한 관광 제도약 토론회 개최. 관광산업 좀 이제 진짜 살려줘야 돼요. 저는 여기 바우처 투입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내일 국토부는 항공의 날 행사를 내일 개최합니다. 해수부는 체험부터 숙박과 음식까지 1등 어촌으로 떠나는 바다 여행. 이거는 지금 많이 죽어있는 지역 화폐 관련주가 되겠고, 내일 고용부는 소규모, 그러니까 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를 제작 배포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겠네요. 소상공인들 참고하시라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수혜주들이 증시에 있죠. 내일 중기부는 유통분야 상생결제 도입 선포식, 방통위는 2022 장애인 미디어 축제를 개최합니다. 요거는 이제 AR, VR, 체험 실감형 콘텐츠. 내일 경제일정은 드디어 우리도 3분기 GDP가 내일 발표됩니다. 중국처럼 우리는 갑자기 연기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계획대로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또 경제일정이 3분기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 및 4분기 전망. 그리고 내일 일본 중앙은행이 이틀 일정으로 통화정책회의에 들어갑니다. 지금 일본만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서 여전히 통화 완화 정책을 쓰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금리 인상 돌아선다? 그럼 당장 아시아 증시 장중의 변동성이 또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결과는 두 번째 날 금요일 날 발표됩니다. 그리고 내일 유럽중앙은행 ECB가 또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아마도 이번에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연준 따라서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11월 GfK 소비자 신뢰지수 나오고, 내일 미국도 3분기 GDP 예비치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9월 내구재 주문도 미국에서 공개되고요. 일단 지금 연준 임원들은 FOMC 2주 앞두고 각종 연설이나 외부 기구 같은 건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 참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11월 달은 0.75%포인트 이거는 뭐 불가피하다고 쳐도 지금부터 미국 3분기 GDP나 9월 뭐 제조업 관련 지표들 이런 거 안 좋게 나올수록 연말 12월 FOMC 금리 인상폭을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표가 나쁠수록 시장이 호재라고 하는 역설적인 반응이 또 나올 때가 됐죠. 그리고 내일 샘 우즈 영국 중앙은행이죠. 영란은행 은행 건전성 감독 전담 부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정말 건전성 감독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란은행 씨. 그리고 내일 외국 중앙은행 미국채 보유량이 공개되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중국이 1위 그리고 일본이 2위 미 국채 최대 보유국입니다. 감히 근데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뭐 갑질을 하는 게 상상이 되냐고 하는데, 그런 희한한 상황이 여기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환율 개입하면 죽인다고 막 협박해. 다음 내일 이벤트로는 한경의 모빌리티 혁명 UAM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비, 에어버스, 현대차가 공동 주관이고요. 도심 항공교통 UAM. 내일 증시 일정은 글씨체로 유명한 산돌. 여기도 참 증시에 상장을 합니다. 아니 뭐 그 회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니 글씨체 글꼴 관련해가지고 돈 번 회사도
상장을 한다는 게 참 이러면은 진짜 카카오 이모티콘 또 따로 물적 분할해가지고 상장하지 말란 법도 없겠네 진짜. 그리고 내일 증시 일정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 행사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연말 특별 배당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내일 한화솔루션도 IR 우리말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아마도 이번 물적 분할 그 공시 저번에 나왔던 거 거기에 관련해서 향후 계획 같은 거 발표하겠죠. 그리고 내일 크레딧 스위스가 지난 디폴트 우려 내지는 그 해프닝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도 실적 발표 기업들이 쭉 이어져 있는데 일단 프리어닝 나왔기 때문에 내일 본 실적은 뭐 크게 관심은 없겠지만 삼성전자 내일 실적 나오고 S-오일, HD현대,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LG생활건강, 삼성 SDS, 한화솔루션, 그 다음 그 대형 채널 야불인가 뭔가 그 애증의 종목 DLENC 내일 실적 나오네요. 그리고 현대제철, DGB 금융지주 여기까지가 국내 기업이고 미국에서 또 굵직굵직한 기업들도 막 대기하고 있습니다. 애플, 인텔, 아마존, 맥도날드, 캐터필라, 마스터카드 그리고 렌터카 1위 업체 헐츠 글로벌 그리고 T 로우 프라이스 실적이 내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